안녕하세요. KUMC 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찾아서는 1천만 이상가족 후원회 LA에서 주최한 제1회 이상가족의 날을 기념하는 동영상입니다. 78년 전 공산주의 정권을 피해 남한으로 피난온 이후 남과 북을 갈라놓은 휴전선 철벽이 세워진 이후로 이상가족들은 잠시 떠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돌아가지 못한 그 세월이 78년이나 된 긴 세월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기간 동안 생이별 속의 그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통일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통일부는 2022년 7월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이산가족들에게 위로와 지원의 손길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통일부 주최로 2023년 9월 27일에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LA에서는 한국의 기념식보다 앞서 9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기념식에는 이산가족들과 100여 명의 축하객이 모여 LA 한인들의 위로와 감사를 표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산가족의 날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망의 미래를 기대하는 모든 이산가족들에게 저희 KUMC TV 방송은 지지와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KUMC TV 뉴스팀이 보내드리는 오늘 개최된 제1회 LA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실황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 LA 사무총장 김영구 목사입니다. 좀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70년 넘게 헤어져 있었지만 국가 기념일로 올해 특별히 제정해 주는 너무 감사하고 한국에서는 9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큰 대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미주 지역에서는 또 LA 나름대로 9월 28일 추석이 겹치는 바람에 저희는 오늘 날짜로 좀 당겨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산가족의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감사한 거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산가족이라는 정의를 꼭 시장민이나 이북오도민이 아니라 여태까지 6.25 전년 납북 포로도 또 헤어진 가족들도 전부 다 포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산가족의 날 일에 지나고 나면은 범교민적 대를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같은 경우 여태까지 끊임없이 탈북민들이나 많이 돕고 있으니까 그 일은 계속 해나갈 것들이고 실상 국가기념일은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2회 3회는 범교민적 이산가족의 날로 준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소외되고 외면된 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좀 위로도 하고 또 서로가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로 저희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LA 같은 경우는 탈북민 돕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 또 특별히 감사한 거는 이번에 탈북민 자녀 장학금위원회가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은 저희 계속 해나갈 것들이고 또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LA 같은 경우가 실상 보면은 가장 우파적이고 가장 애국적인 단체가 맞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부 겪었던 일들이고 1945년 해방 이후로 북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신의주까지 올라와서 김일성 목을 따겠다고 올라간 적도 있었고 그 앞으로 1천만 이상가족 LA 같은 경우는 가장 애국적인 단체, 보수적인 단체로 만들어 갈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산가족들 서로 위로하고 또 힘주고 그 앞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고 또 그런 마음 갖고 모였으니까 우리가 뭐 얼마가 모였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한번 그 이산가족 생각하시면 대한민국 역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정말 그렇게 아픔을 갖고 있는 나라구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For the Lamb was we
자, 애국가 시창 4절까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생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생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들은 등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셈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생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셈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셈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제 개회 선언할 텐데 오늘 회장님이 코로나가 양성이 나오셔갖고 부득이하게 제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탁자에 있는 태극기하고 성주기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선언 끝나면 여러분 역시 태극기 흔들면서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가기념일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개회기도 우리 에코스 한미연합회 사무총장님이신 박세현 목사님 나오셔서 개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행사를 하면서 주 앞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국가에서 정한 제1회 이산가족의 날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아픔과 고난과 또 이산가족을 하나님 저들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 기념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믿건대 주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향을 그리워하며 이산가족이 돼서 하나님 저들 인생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본향을 그립게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무엇보다도 이산가족에 대한 마음을 저희들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 삶 속에 혹시나 이산가족같이 사는 인생이 있는 것인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픔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의 중간에 막힌 것을 허물으신 하나님을 저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들 먼저 믿는 자들이 우리들의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화평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이산가족의 아픔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살펴보면서 저희들 주님 화평케 하는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순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이 기념일을 행사하며 진행되는 모든 순서 아버지 믿는 자라면 마땅히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념식이 시작과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동영상 짧은 거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여러 가지 보면서 실상 대한민국에서 어떤 단체보다도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가장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단체라는 걸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겪었던 분들이고 저희는 뭐 고향이 그쪽이 아니니까 실제 겪지 못했지만 다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애국적이고 그런 보수단체가 아닌가를 생각해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장만순 위원장님이 그 한국의 위원장님이신데 격려사 제가 대독해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남한에는 자유민주를 추구하는 미군이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북한에서는 소련군과 조선공산당의 설립과 횡포, 지주, 지식인, 종교인을 탄압하고 이에 신의주 반공 학살 사건이 1945년 11월 23일 대대적인 공산 만행을 규탄하면서 대대적인 남한으로서의 자유를 찾아 남하하는 실향 이산 가족이 발생하게 되었다. 1950년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 약 35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자유를 찾아 남하하였고 6.25 전쟁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약 15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하하였습니다. 이에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에 흩어진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되었고 그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와 북한사의 빈궁으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은 탈북민 수가 3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78년이 경과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1세대 이상 가족분들은 80세 후반으로 초고령화가 되었으며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건립정신에 1세대 이상 가족들은 투철한 반공정신, 교육열, 경제력, 정치력의 희생으로 이루어졌기에 2, 3세 후계 세대들에게 이러한 정신적 계승을 하고 대한민국 수호에 이러한 정신을 주입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2023년 2월 27일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180명 전원의 찬성으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을 의결하였고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령으로 이산가족의 날 추석 전전일 국가기념일로 공포되어 2023년 9월 27일 첫 번째 국가기념일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토대하에 자유평화통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통일한국을 마련하는데 이산가족의 날 제정의 의미를 더욱더 각인시키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인사말 우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LA 이사장님이신 조선환 이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LA 지부가 생긴 것이 1909년 6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처음 다 생겨가지고 제가 초대 회장을 했고 지금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뭐 우리 하는 일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2000년 창립 예배를 드린 다음에 10월 달에는 골프 토너먼트를 크게 한번 했습니다. 152명이 모인 아주 행사가 있어가지고 탈북민들을 돕는 행사가였고 그 결과로다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 탈북민들을 도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 생겼고 2008년에 제가 이북 오도민의 회장이 되면서 그해 2월 달에 워싱턴 DC에 가서 마커크 의원이라는 하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상당히 친한파 의원이었었는데 특별히 그분은 어댑트한 그 여동생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두 번이나 발의해서 2007년, 2009년 두 번이나 이산가족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 후에는 상원 의원이 되신 다음에도 계속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때까지 한 번도 못 갔냐 하면은 그 이산가족 법 안에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는 두 번이나 됐고 지금도 영김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영김 사무실에 가서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수반된 집행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져야지 옛날에 2번 통과됐던 그런 법안이 똑같이 통과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관심이 뭐였었냐면은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마쳤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김영구 목사님은 저하고 한 20년 동안 인연을 맺고 한 번도 우리가 참 의견에 다른 일이 없었도록 우리가 협력해 왔는데 특별히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제가 2003년도에 한국의 기독교 청년합회가 거기 통일 선교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총회장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그때는 박현임 목사님이 영락교회 담임 목사를 하실 때인데 뭘 말씀하셨냐면은 LA에다가 통일선교대학 지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러면은 공식으로 전태 공문을 보내셔 하니까 가셔가지고 이사장 위임장을 보내서 2003년부터 통일선교대학 제가 이사장으로다가 수년 동안 하면서 그러면 통일선교대학은 뭐 하는 거냐? 우리나라가 참 남북이 통일될 것 같으면 통일된 북한에 가서 일할 사람을 우리가 양성하는 것이 통일선교대학의 그 교육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영구 목사님이 이해 졸업생이에요. 그런데 졸업한 이후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을 그 탈북민을 위해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 참 헌신하고 있는 귀한 주의 종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이북 오도민에서도 탈북민을 돕기 위해서 골프 토너먼트도 몇 번 했고, 또 연말에는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을 불러서 크리스마스 때 20가정이든 10가정이든 모아서 우리가 저녁도 대접하고 담은 몇 푼씩이라도 그 생활비를 보조한 일들이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은 사는 것은 그래도 살아요. 먹고 사는 거는. 미국은 뭐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은 제가 방향을 하나 바꾼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데, 살긴 사는데 이제 20년이 넘으니까 그 자녀분들이 컸고 데리고 나온 사람 뭐 대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을, 탈북민들의 자녀를 돕는 일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제가 지금 사는 것을 나고나 우주 시니어 타운에 살고 있는데 거기 한 2,500명의 한국 분들이 삽니다. 2만 명 가운데 한 13%의 그 한국 분들이 사는데 비교적 그 생활이 넉넉한 분들이 많이 살고 좋은 뜻이 있으면은 뜻을 모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난 6월 12일 날은 한국에서 지금 아까 인사 대독한 장만순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우리 변무성 회장이 주관한 골프 토너먼트를 해서 또 기금을 조금 조성이 됐고, 또 나고나 우주에서는 6월 29일 날 그것도 144명이 참석한 아주 훌륭한 골프 토너먼트를 해서 기금이 한 7,000불 모아져서 2,000불은 한국에 있는 탈북 학생들을 도와주라고 2,000불은 한국에 보냈고, 제가 5,000불하고 또 그 주민들이 많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8월 31일 날 장학생을 제가 모집을 했습니다. 1천만 이상 가지고 위원회가 미국에 5군데의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장님들한테 몇 달 전에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 주변에는 이산가족의 자녀들 가운데 장학금을 신청할 분 있으면 신청해달라 했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지역에서는 한 분도 안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
후원하는 학생 가운데 2학생을 추천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이 여기 LA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8학생들한테 1,000불씩 장학금을 줬는데 그것도 다른 방식하고 좀 다르게 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한 학생을 후원하겠다 해서 1,000불을 도네이션하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누구를 매치해 줬냐면은 간호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을 매치해 줬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될 학생하고 연결이 되니까 둘이 얘기도 잘 될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8사람을 이렇게 매치해 가지고선 장학금을 주고 나니까 한 5천여 불이 돈이 남더라고요. 물론 내년에 더 크게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데 뜻을 좀 가져주시고 특별히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이 왜 어렵게 사느냐면은 제3국을 통해서 미국에 온 분들은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경유해서 한국 여권 가지고 미국에 온 분들은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주권 없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김영구 목사가 그 사람들을 뒷바라지하느라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일을 좀 우리가 좀 돕는 일을 좀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산가족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이재학 회장님은 참전 6.25 때 참전 용사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근데 그때 남북한에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대요. 그래서 1천만 이상 가족위원회라는 단체가 통일부 산하단체로다가 생겼고 이제 그것이 좀 늦었지만은 82년도에 조용식 박사님이 주동이 돼가지고 1천만 이상 가족회가 만들어졌고 그 후에 아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83년 6월 30일부터 그해 11월 14일까지 한 4달 반 동안은 KBS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산가족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1,189명인가 이렇게 10,00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은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무성에 2번을 가고 마커크 의원의 주선을 넣다가 국무성에 두 번을 갔는데 만났던 분이 로버트 킹 대사라고 대북 특사인데 그분 저하고 4번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우리 몇 번 만나지 할 정도인데 좀 애석하게 생각하는 거는 2012년 2월 달에 2월 23일인가 국무성에 가서 마커크 의원을 만나가지고 제가 32명의 이산가족 상봉 희망자 명단을 전달했어요. 그때 같이 갔던 우리 박남수 회장도 여기 와 계시는데 그런데 킹 대사가 그럼 이 명단을 미국 적십사사에 갖다 줘라. 그래서 내가 적십사사 이산가족 담당 이사를 만나서 그 명단을 줬어요. 줬는데 그 적십사사를 통해서는 생사 확인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적십사사하고 북한 적십사사하고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다른 라인을 통해서 제가 7사람의 희망자, 생사가 확인된 희망자를 가지고 이제 그 킹 대사를 만나서 이걸 좀 꼭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만난 것이 2012년 2월 23일인데 3월 초에 북한의 김계관 부상을 만나서 이 일을 마무리하겠다 하고 아주 우리 같이 갔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헤어졌는데 북한이 2월 말일경에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미국 정부가 그냥 노발대발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 못 갑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갈 때는 특별 여권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이 보통 사람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게
정지가 돼 있어요. 매 해마다 8월 31일을 기준해서 금년에도 8월 30일 전전날인가 1년 연장. 그래서 1년 앞으로 내년 8월 30일까지 우리가 못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누군가가 유괴를 아는 사람이 그래도 기둥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제가 이사장직을 맡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 주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그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속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래서 20년간 한 번도 밟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만 제가 장학위원회에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여태까지 탈북민들은 그냥 오는 대로 줬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서부터 아이들 고등학교 이상서부터 대학교 아이들까지 뭐뭐 주냐면은 성적증명서 또 재학증명서 여러 가지 서류를 에세이까지 첨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그닥 좋지는 않은데 자기들이 그걸 내고 받으니까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또 자신감도 생기고 아이들이 그런 좋은 많은 반응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너무 감사했던 것들 아이들 제가 20년 전에 처음 나와서 요거 코 올리는 애들이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예, 고등학교 대학교 애들이 지금 10여 명 되는데 라구나우주 한인에서 그 8,000불을 또 거두시하고 1,000불씩 애들이 받고 났더니만 얘들은 집에 가서 이것저것 정말 너무 많이 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1.2 이상 가족위원회 LA가 계속 그런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코로나 양성에 나오셔갖고 우리 회장님 기념사를 우리 조마리아 부회장님 대신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우리 마이크 안 해요. 분단의 세월 70년 이산 가족의 날 제정을 축하합니다. 많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산 가족의 슬픔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게 되어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1회 이산 가족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자축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1천만이셨던 이산가족 1세는 많은 분들이 분단의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산가족 1세대이셨던 아버지의 기억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1983년 6월 여름 6.25 발발 33주년을 주임하여 KBS 이산가족 찾기 특집 방송이 있었는데 며칠 밤낮을 가슴 조아리며 지켜보시고 상봉 가족들과 함께 웃고 울던 모습이 선합니다. 결국 아무도 찾지 못하시고 그리던 고향에 가고 싶어 하셨지만 그 한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슬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산 가족의 날이 제정되어 그나마 고인이 되신 이산 가족 분들께 위로가 되고 우리 2세들에게는 그 뜻을 이어야 한다는 막중한 의무를 지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산의 아픔과 한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고 폭압의 자유를 찾아 잠시만 떠나야만 했던 며칠이 이제 한 세기가 다 되어 갑니다. 이제 우리 2세, 3세들이 이산가족의 애환을 새기고 그분들의 한을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최근에도 계속 자유를 찾아오는 탈북민들에게 이산 가족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천만 이산 가족의 애환을 풀어가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미서부 LA 지회 회장 변무성 대독. 박수. 앵콜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전임 회장, 신임 회장이 함께 3일 한 거는 제가 이 자리가 처음이죠. 그죠? 회장님 맞죠? 처음.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음 소개하실 분들은 실세 저희가 겪지 못한 6.25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또 이산 가족의 한 가정 구성원으로서 우리 이재학 6.25 참전용사회 회장님 나오셔서 이산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6.25) 참전 어떻게 6.25 참전 유공자회 회장 이재학입니다. 이산 가족이라 하면은 다른 사람도 저는 피부에 닿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산 가족 그대로 말 그대로 흩어진 가족을 이산 가족이라 하죠. 이산 가족의 날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재회의 가족이죠. 이산 가족은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통일되는 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 그리고 정치적으로 합의되는 날 우리는 이산가족이 재회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고 하던 그것은 하나의 슬픔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픔을 우리는 같이 나누고자 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는 1950년 6월 25일 서울의 한 중학교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당시는 중학교 6년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라지 않고 중학교 6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6월 25일 날 사흘 후 6월 28일 날 저는 서울시청 옆에 우리 이모님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28일 날 인민군 탱크 2대가 서울시청 앞으로 다가오는 걸 보고 기겁을 해서 땅속 지하실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한 이틀 후에 인민군이 바깥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총소리도 나고, 그러고 적색분자라고 하는 빨간 완장을 두른 청년들이 몽둥이 총을 들고선 시내를 활보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6월 28일 지나서 그날이 6월 2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2월 29일 바로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등교한 날 인민군이 학교를 접수하고 적색분자인 빨갱이 학생들이, 선배들이 학교에 점령을 하고선 등교하는 학생 신체가 건강하고 괜찮게 등치가 있으면은 전부 잡아다가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지켜 서 있고, 총 들고서 지켜 서 있고, 빨갱이 선배 학생이 저를 붙잡아서 여기 좀 서 있으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장차 인민군의 지원군이 돼서, 의용군이 돼서 전선에 나가 국방군과 싸우는 우리 대원들이 될 거라고 하면서 세워놔서, 이러다가 내가 인민군의 총알바지가 돼서 죽겠구나, 그 어린 마음에도 이 자리를 도망가야겠다 생각해서 선배에게, 내가 그때 마침 고무신을 신고 있었어요. 고무신을 신고 있어서 선배한테, 형, 나 집에 가서 운동화로 갈아 신고 올 테니까 잠깐 3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그 선배하고 저하고 상당히 학교 다닐 때 친했어요. 야, 그럼 30분 이내에 꼭 와.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서대문이에요. 서대문 집에 가서 어머니가 보더니 깜짝 놀라갖고, 어머니가 벌써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애가 잘못하면 붙들려 가겠구나 생각해서 빨리 남쪽으로, 한강 건너서 남쪽으로 도망가라고,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이, 그러고선 찬밥을 신문지에다 한 움큼을 싸서 보재기에 싸갖고 주면서 빨리 한강 건너서 남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한강 쪽으로 와보니까 이미 한강 철교는 끊어졌고 배는 한 척도 없고 피난민만 득실거리고 있어서 헤엄쳐서도 건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까이 있는 어느 절간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그 절 중이 한 7월 초순 되니까, 한 며칠 지나니까는 학생들,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인민군이 지금 요 밑에 와 있으니까 나도 붙들리면 죽어, 그러니까 빨리 이 절간을 떠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떠나서 뚝섬 쪽으로 와서 뚝섬에서 헤엄치다시피 해서 나무 조각, 그 배 조각을 붙들고선 갠신히 건너서 남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갔는데 용인쯤 수원을 지나서 용인 쪽으로 들어가니까 인민군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탱크가 있고, 그러니까 그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용인 쪽에서 방향을 돌려서 산 쪽으로, 뭐 용인 근처에 계시는 분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용인 쪽에 산 하나가 있습니다. 수출국구 그러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좀 높고 나무가 좀 우거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갔죠. 그랬더니 벌써 그 산 속에는 서울에서 피난 온 학생들 10여 명이 벌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합류해서 거기에 숨어 있었죠. 그런데요, 그 젊은 학생들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니까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바깥으로 시내로 나가면은 붙들려서 인민군한테 죽겠고, 가만히 있더니 굶어 죽겠고.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중학교 4학년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전부 고2, 고3 정도 중학교 5, 6 선배되는 학생들인데, 제가 제일 나이가 젊고 체격은 키가 크고 좋으니까 날 보고 가서 지방에 내려가서 밥을 좀 구해가지고 그래요. 밥 동냥하러 내려간 거죠. 내려가서 이장집에 가서 사정을 해갖고 밥하고 김치하고 고추장하고 한 보따리 짊어지고선 산으로 올라와서 또 견뎠어요. 며칠 지나니까 그것도 없어지죠. 또 그 짓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견디고 있다가 백선엽 소장이 이끄는 국군 보병 1사단이 낙동강 전투에서 치구 인민군을 반격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밤이면 우리가 인천에서 메가더 장군 그 해군 함정에서 함포 쏘는 그 광경을 매일 보고 불빛이 날아가는 것을 매일 보면서 이게 곧 전쟁이 끝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민군들이 폐잔병들이 낙동강에서 전쟁에서 패한 폐잔병들이 퇴각하는데 갈 길이 없으니까 올라오다가 서부전선 쪽으로 올라오다가 태백산맥을 통해서 38선을 넘어 북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 길이 차단됐으니까 우리 앞길 용인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수백 명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우리 10여 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뭐 총도 없고 몽둥이 하나씩 들고선, 그때 또 용감한 생각이 들어서는지 여기다가 타공학도라는, 여기다가 빨갱이를 때려 부신다는 거죠. 타공학도라고 그래갖고선 여기다가 완장을 빨갛게 칠해가지고선 달고 다니다가 인민군의 소리 듣고선 태극기도 감춰놓고 완장도 다 떼버리고 다 지하로 숨어들었죠. 그리고 인민군 다 간 다음에 뭐 며칠을 그 폐잔병들이 퇴각하는 걸 보면서 있다가 다 갔으려니 생각했는데 폐잔병이 쩔뚝거리면서 또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용감한 젊은 기적에 저거 우리 생포하자. 우리 한 10여 명이 인민군 2명 저거 부상병 같은데 생포하자고 용감한 생각을 했죠. 참 무모한 짓이죠. 총도 없고 칼도 없고. 그런데요, 그걸 유인을 했습니다. 인민군 2명을 따발총에 수류탄 없고 계급장에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던 2명이 대퇴부에 총탄을 맞아서 여기 아주 피를 질질 흘리면서 싸매가지고 북으로 진행하는 걸 보고선 유인을 해가지고 그 이장집에 아주머니한테 밥 좀 준비해 놓으라고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서 유인을 해서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몸을 우리가 씻겨줘가면서 뭐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는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더니 조금씩 반응을 주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 따발총도 무거운데 여기다 좀 내려놓고 웃도리도 벗고 발도 씻고 그러면서 하라고 해서 물도 갖다 주고 뭐 총도 옆에 놓게 하고 그러다 우리는 작전을 짰죠. 거기에 마침 연세대학 다니는 대학생 딱 한 명이 딱 있었어요. 그 사람을 대장으로 시켜서 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기로 해서 내가 지시를 보내면은 한 명에 2명씩 건강한 우리 젊은 학생이 가서 육탄전을 벌려라. 그래서 가서 식사 도중에 있는 인민군 2명을 밥 먹는 걸 가서 생포를 했죠. 2명을. 그것은 총, 수류탄 다 뺏고인데 총을 뺏었는데 총을 사용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 포로들한테 배워가지고 총 쏘는 거, 수류탄 던지는 거, 그 현장에서 적 포로한테 배워가지고선 그걸 우리가 대신 가지고 있다가 국군이 들어오는데 그러고선 그 동네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절대 죽이지 말라고 보내라고. 그래서 포로를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다 보내고 옷 갈아입혀서 보내라고. 그래서 밥을 싸줘서 인민군 2명을 고모신 시켜서 그래서 그때 너무 그 학생도 인민군이 젊어서 야, 너 어디서 왔어? 하니까 원산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 직업이 뭐야? 하니까 학생이 몇 살이야? 하니까 16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인민군 2명이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는 인민군 2명이 16살로 무장을 해갖고 전장에 투입된 것이 인민군은. 우리는 나이가 어려서 군대는 못 갔지만은 그때 학도 의용대라는 것이 생기고 각 학교에는 학도 호국단이라는 게 있어갖고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고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낙동강에서 1사단 수색대가 들어오고 있는 걸 우리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대장 대위 계급장을 단 중대장한테 야 너희들 뭐냐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여기서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숨어 있을 필요 없다고. 우리 지금 북진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가려면 같이 가자고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밥 좀 달라고. 군대에다 밥 좀 달라고. 그러니까는 밥 줄 테니까 지금부터 내 명령에 복종하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군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학생복, 교원모 쓴 거 다 벗어놓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러고선 M1 소총, 카빈 소총 하나씩 들고선 그 중대장 따라서 그 수색 중대를 따라서 북진하는 데 따라갔죠. 인천에서는 상륙작전이 벌어졌고 뭐 총탄이 불듯이 그냥 밤에도 대낮같이 그러면서 인천에서는 한국 해병대하고 그러고선 북한에 가다가 학생들은 학원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저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가 사관학교 가기 위해서 다시 시험 치러 나왔는데 사관학교가 아니고 간부 후보생의 시험을 치게 돼서 합격하자마자 그 당시 중부전선의 전투가 너무 치열했고 장교들이 부족해서 소위가 생산하느라고 소모소위라고 해서 거기서 인관해갖고 6개월 만에 다시 전선에 배치되었고 중부전선으로 출동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963년 13년 후에 전쟁이 난 지 13년 후에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저에게 아까 사회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가족, 저는 제 와이프가 평양 출신입니다. 일사 후대 때 어머니 치마를 허리에다 묶고 그러고 4명의 동생을 줄줄이 묶고선 평양에서 걸어서 대동강을 건너서 서울까지 왔고
서울서부터 또 남쪽으로 피난을 갔던 그런 처갓집이었었는데, 그때 마침 대학생이고 고려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있을 때 저는 군대에 복무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연애가 돼가지고 저는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산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산 가족 중에 오빠가 북한에서 교회에서 전도사 따라서 10여 명이 오다가 해주에서 인민군한테 붙들려서 체포돼 갖고 다시 북송당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죠, 평양으로. 그게 마지막 이산이 된 거죠. 거기가 이산 시절. 그렇게 해서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기독교 교인이라는 거, 남아한 월남 가족이라는 거, 그러고 협조를 하지 않는 인민위원회라든가 인민군이라든가 이런 데 절대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그 온 가족이 체포돼서 한경남도 거기 산수갑산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유배당에 있다가 7년 만에 다시 나와서 어디서 거주하는 해산이라는 데서 거주했습니다. 해산 북쪽에 압록강을 건너가면은 바로 백두산 밑인데 거기에 장백이라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집사람의 오빠의 가족이 해산에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1997년 4월 15일 날 갔습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 거의 중국 조선족이 알고 있다는, 주소를 알고 있다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 갔더니 압록강 한 20-30m 되는 허리도 안 차는 무릎 박차는 강이고, 거기에 양쪽에는 군인들이 서 있고, 그런 데서 아까 말씀하신 이애란이라고 하는 조카딸, 그 가족들을 거기서 만나게 됐죠. 만나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우리 장모님이 계셨는데 백본사님이라고. 근데 그 후에 탈출시켜서 나온 그 후에 뉴스 이런 것이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우리 이애란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구출을 제가 직접 가서 구출하는데 압록강을 거쳐서 어느 날 구출했고 9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출한 이야기는 나중 얘기하고요. 이만 끝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박수로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렇죠. 자기가 겪은 거는 정말 실제적으로 하지만 겪지 않은 것들은 뭐 지루하기도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늘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계신 80세 이상 고령인 분들이 그 얘기를 계속 전파해 주지 않고 다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50대, 60대 분들은 지금 들은 얘기들을 또 전달해야 돼. 이게 남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죠? 한국전쟁은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한국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여기서 들은 모든 얘기 한마디 한마디 전부 기억하시고, 이산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손주, 내 손녀, 내 자녀들한테 오늘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사 시간으로 우리 관계 있죠. 가장 이산가족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팠던 대통령이 누구죠? 한국에서요? 이승만 대통령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님 최학래 목사님 축사해 주겠습니다. 총상, 네, 축하합니다. 적어도 이산가족의 날이 대한민국 국정기념일로 된 것을 축하해서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축하를 합시다. 조선은
이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을 위해서 이사장님께 박수로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남국가 불렀는데 박수를 저 혼자서 쳤어요. 마치 제가 회장이고 사무총장이 하니까 박수를 친 것 같은데 그건 독창자를 위해서 치는 게 아니고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칩니다. 양국가가 끝나면 그게 에티켓이고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날이 새로운 깃발을 들게 됐습니다. 새 역사를 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산가족의 날 국정 선포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 가슴에 안 그 상처를 우리가 다 치유시켜줄 책임이 우리 후손들에게 있고요. 앞으로 남아서 아직까지 세상을 안타까운 이산 가족들이 신속히 만나서 같이 안고 감격해 할 날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국이 자유로 속히 통해야 될 줄로 일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적대 세력 통제의 지령에 따라서 지금 그 주사파 정조조 할 것 없이 이 국회 국회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무엇인지 이 죽일 놈들 자신의 참 이런 부귀영달을 따지고 있는 이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정말 국익을 위해서 뭐 우니 뭐 진보 보수 벽을 위해서 오직 국익을 위해서 조국 통일을 하듯이 앞서서 이산 가족이 다시 한번 얼싸안고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 다 전진해 나가도록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빨리 조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일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오늘 모임이 되기 바라고 앞으로 계속 경축 행사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축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학년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주사파 빨갱이 저 잠듣기 좋아합니다. 없애야 되니까. 이 시간 우리 멀리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분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님을 조봉남 회장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주 한인재단 전국 총회장으로 또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으로 동포들을 섬기고 있는 조봉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1천만 이산가족 국가기념일 제정을 축하하기 위해 제1회 이산가족의 날 LA 기념식을 갖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변무성 회장님, 또 조선한 이사장님, 또 행사를 준비를 하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남북 이산 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대한 개정안에 따라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첫 번째 이산 가족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기쁨을 미주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30만 동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한국 전쟁 과정에서 흩어져 있고 또 많은 이산 가족들이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이곳 LA에도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산 가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분단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개인과 가족의 고통이며 아직도 생사 확인이 안 되는 불행한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나라도 핵을 가지며 힘의 우위에서 북과의 이산가족 상봉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상봉교류 규모도 더욱 확대하고 상봉교류 사업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상봉교류 방식도 다양화하고 정례화해서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남북 이산가족 실태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시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생존자가 47,004명 중 5,3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80%는 아직도 북한 가족의 생사도 확인 못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주동포들의 역량을 살려서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산가족의 아픔에 우리 동포 모두가 동참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인 회장님은 말씀 제가 다르군요.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미주 한인재단 LA 회장님 이병만 장로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다시 제1회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한 것을 정말 축하드리면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 이산가족 여러분들이 적게나마라도 위안이 되셨으면 합니다. 6.25 전쟁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무려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은 시간이 가더라도 이 역사를 잊어서도 잊게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산가족의 우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3일 120주년 각 다민족 2세 정치인들과 500여 명의 지도자들을 빌티 모아서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이끌면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재무장관과 우리 방글라데시와 스페니쉬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길 때를 위해서 그 또다시 일어날 만약을 위해서 MOU를 맺어서 어떤 유사시에는 방글라데시와 캘리포니아 재무장관 그리고 우리 한인 동포에서 저와 이렇게 함께 MOU를 맺었기 때문에 이 이산가족을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북한과 남한이 이산가족을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MOU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차에서 깜빡 잊고 책을 안 갖고 들어왔는데 이따가 행사가 끝나쯤에서 제가 120주년 미주 한인의 날 16인 위인전 첫 시작은 이승만 대통령을 위주로 마지막은 홍명기 회장님을 미주 한인 동포사회 지도자다운 지도자로서 희생가 자신의 땀의 대가로서 희생한 사람이 동포사회에서 정말 참 지도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책자가 한국에서도 널리 퍼뜨리고 왔습니다. 우리 난가주가 모든 일에 이민 역사의 메이커 그리고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사람보다는 오랜 세월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희생하고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단결될 때 다시는 이산가족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침략을 다시는 받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조선한 장로님, 우리 김영호 목사님, 우리 또 오늘 못 나오셨지만 변 회장님 수고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바라기는 이산가족 그 모임이 그때 역사가 기쁨의 행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오늘 이 시점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들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축사
축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관계되신 분들을 좀 받아야겠다 생각했는데 특별히 원래 저희가 이산가족의 행사를 9월 15일 날 9.15 인천 상륙작전 날에 이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이 맞지 않아서 오늘로 변경을 했거든요. 이 시간 우리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 미주 회장님이신 김혜창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 회장 김혜창 목사입니다. 이 본 단체가 생긴 것은 작년 9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주에는 역시 9월 달에 생기게 되었고요. 제가 이 단체를 맡게 된 그 배경은 메가더 장군은 통일을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이승만 박사의 굉장한 의도가 교류를 통해서 또 둘이 소통함을 통해서 되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이승만 박사가 원했던 것은 북진 통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SNS는 사자성어로다가 붓으로 써서 전달한 것이고 또 그것이 각 부대나 또 귀한 관공서나 또 귀중한 건물에 이승만 박사가 SNS 당시 SNS였던 그런 그 붓글씨로다가 그의 의지를 남겨주고 우리 민족 앞에 남겨준 것들이 이제 사자성어로 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북진 통일, 그것을 해병대에 혹 육군 부대에 혹 어느 단체에 써서 많이 적어 주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산 가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의 희생이 메가더 장군의 염원이 근본에 우리 통일부에서 작년에 시작돼서 올해 3월 달에 이런 이산 가족의 날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 이산 가족의 날이 하루속히 없어질 수 있는 남북 통일의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축사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북진 통일. 태극기 드시고 북진 통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북진 통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미주 3.16 농지에 우리 캐롤리 회장님 나오셔서 또 축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 3.16 여성동지회 회장 캐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처참했던 전쟁의 아픔으로 잠시 헤어지는 줄 알았던 순간들이 어느덧 수십 년의 그리움과 슬픔으로 남아버린 이산 가족을 위로하고자 이렇게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어 이산 가족의 날 제1회 기념식을 갖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산 가족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제가 아까 이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찡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이산 가족이라는 상처를 디딛고 더욱더 용기 있게 최선을 다하며 애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미주 3.16 동지에 멋져, 그죠? 축사도 간단하게 잘해주시고 미주 3.16 동지에 이제 확실하게 어떤 단체인지 다 아시겠죠? 애국단체입니다. 이 시간 좀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그 시장민 부모님을 두고 자라온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 부모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들, 아마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1천만 이상 가족위원회 저희 부회장님이신 김의원 부회장님 나오셔서 나의 부모님 이런 말씀으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좋은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껴놓은 건데.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실향민이 된 우리 가족 김 옛날 어린 시절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 치면 전쟁 때 피난 얘기가 1호이며 2호는 일본 순사 똥바가지 퍼부으며 골탕 먹이기, 그 다음은 빨간 등 비추는 화장실도 아닌 푸는 변속관에서 달걀 귀신으로 색깔만 바꾸는 빨간 산 나오고 파란 손 나오고, 꽤 많은 엄마는 미천이 떨어지자 오므라이스 귀신, 카레라이스 귀신으로 레퍼토리가 바뀝니다. 그래도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흥미진진하게 기다리며 입을 뒤집어 쓸 준비를 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서움을 달래며 반복되는 귀신 시리즈를 골라가며 해달라고 졸라대곤 했던 어린 시절의 우리 가족은 아버지는 함경도, 어머니는 황해도 사리원이십니다. 항시 실향민 가족이라 북에 마음을 두고 몸은 인사동에서 향수를 느끼며 살았답니다. 추석엔 통일로 망향의 집에 가는 것이 시골 할머니 댁 가는 것을 대신하였습니다. 정신대와 6.25 일사후퇴, 4.19, 5.16을 겪으며인지 문단속과 진돗개는 집안 필수였고, 프로판가스 배달분이 오시면 지하실로 내려가 7개의 잠금 장치를 열어야 했습니다. 프로판가스를 오더할 땐 7개 잠그는 집이요 하면 번지수보다 빨랐답니다. 겨울이 되면 김치말이를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북에서는 낮에 국수나 냉면을 준비했다가 저녁이 되면 시원한 김치국물에 말아먹곤 하셨답니다. 겨울에 긴 밤 뒷뜰에 묻어둔 장독대에 가서 살얼음 깨어 국물을 푸고 큰 양푼 그릇에 김치를 숑숑 썰어놓고 계란 팍 깨서 노른자만 넣고 참기름 후루룩 두르고 밥 넣어 국자로 휘휘 저어 숟가락 여러 개 탁탁 꽂고 둘러 앉아 먹는 맛은 누가 없어져도 모른답니다. 손님들이 와서 웬 꿀꿀이죽이냐 싫다고 했지만 한번 맛보면 꿀꿀이죽이 아니라 사조가니 김치말이 사죽을 못 쓴답니다. 국물 없는 김치를 먹던 사람들은 계속 찾던 맛집이었습니다. 피난 나가면서 한강다리 건널 땐 허리에 깨어 찼던 가락지를 여러 개 빼주고 건넜으며, 피난 가서 돌아올 땐 수원에서 금가락지 하나 주고 감자 2개와 바꿔 먹었다며 역시 수원 깍쟁이라 서운해 하셨습니다. 큰 그릇은 주야로 주야장창 세숫대야에서 쌀 씻고 그릇도 하고, 밤에는 요강으로 썼다면서 니들은 지금 호강하는 거라 야 하셨습니다. 언젠가 전쟁이 나고 피난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를 항시 안심시키려고 전쟁 절대로 안 나요. 이젠 전쟁 나면 다 죽기 때문에 안 일어나요. 해도 막무가내셨습니다. 항시 현관 옆 신발장 위에는 보물단지가 있었습니다. 그 보물단지는 짐 가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짐 가방 속에는 비상식량으로 쌀과 물, 통조림, 휴지, 약품, 잔돈, 비상금, 수건, 속옷, 담요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진 때도 문간 옆에 둔 비상백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모전 여전인지 황해도 스타일인지 저도 물들어인지 아직까지 준비해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죽어서도 못 가지고 가신 비상보따리 언제 전해드릴까나. 엄니 조금만 기다리시라요. 내래 캐지고 갈 끼니 끼니. 다시 한번 박수.
잠깐 순서에는 없는데 그 대한민국 역사지키운동본부 김순희 회장님도 시장민 가족인데 조그맣게 그 축사를 보내주셔서 제가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안도가 고향이신 부모님을 두고 살아온 시장민 가정에서 태어난 이산가족입니다. 근본 제1회 이산가족날 LA 기념 행사를 생각하며 정든 고향과 친지와 이별이라는 슬픔을 간직하며 일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 생각이 유난히도 많이 납니다. 겉으로는 표현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애끓는 심정을 참아가시며 자식들 위해 헌신하시던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 한구석이 휑하게 느껴집니다. 모쪼록 저를 포함한 이산가족 모든 분들이 희망의 꿈을 놓지 않으시며 두고 온 고향, 헤어진 친지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남북 자유통일의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해 봅니다. 이산가족 아울러 대한민국 6천만 동포들과 지금도 동물과 진비 없는 북한 정권 치하에서 억압과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을 헤어진 나의 친지들과 2,500만 북녘의 동포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옆에 손 잡으시고 하세요. 손 잡으시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 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바람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와서 아마 고향을 떠나고 오면 그런 아픔과 어떤 그런 걸 받나 봐요. 받나 보는데 아마 열심히 한국 그 조국 근대화도 열심히 노력을 한 만큼 하지만 그만큼의 대우를 한국 정부가 안 해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선 제가 정확하게 본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의 아픔은 평생을 아마 갖고 살았다 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남미로 떠나가신 거예요. 남미로 떠나 그 배를 인솔했던 분을 저 위에 만나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그 시장민들은 1945년 이후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찾아왔지만 고향 떠난 어떤 그런 문제고 또 북한이 이북이 북한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로 오해도 있었고 여러 문제 때문에 아마 좀 나름대로의 많이 서러움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 시간 동안 70여 년 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앞으로 남과주에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민들 너무 많아요. 제가 만나본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고도 주위를 바라볼 때마다 좀 안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광고사항은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마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대한민국에서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곳들도 홍보가 너무 약했고 저희는 어떻게 알게 돼갖고 시작한 건데 아마 LA가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LA가 가장 처음으로 이산가족의 날을 할 겁니다. 뭐 이걸 통해서 뭐 시카고 할지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산가족의 날은 범교민적인 행사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맞죠? 그죠? 네, 우리 안에 전부 다 같은 교민 안에 이산가족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기 때문에 범교민 행사로 앞으로 매년 좀 성대하게
더 확대해서 알려주고 그런 어떤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천만 이상 가족 위원회가 정말 참된 애국단체고 보수단체입니다. 우린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북에서 두고 오신 분들이 그 김일성복을 딸라고 올라갔더니 신우주 학생이 그거잖아요. 그죠?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정도로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국의 모든 실정과 북한의 모든 것들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쳐부시고 괴멸시키고 나가는 분들이 1천만 이상 가족위원회가 되겠고, 앞으로 변 회장님이랑 얘기 나눴지만 1천만 이상 가족위원회 LA는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는 보수 애국단체로 저희가 또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특별히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누구냐 하면은 제가 늘 마음으로 뵐 때마다 별로 유명하신 분도 아니에요. 유명한 분도 아닌데 해가 지날 때마다 쇠잔해지는 마음을 보시면서 몇 년 전에 저한테 만나면서 북한으로 가야지, 항해도 가셔야지. 우리 그레이스송 회장님, 아버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6.25 전쟁 때 총탄을 맞으셔갖고 저랑 그런 얘기 나눴어요. 교동으로 해서 항해도 가면 빠를 텐데 이런 말 나눠줬는데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동으로 항해도 가야죠, 그죠? 항해도 갑니다. 우리 박수 하죠. 박수. 네. 여기 어깨에 총탄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특별한 저 참석에 너무 감사하고요. 뮤지하면 동지에 너무 감사합니다. 또 넓게 행사 때도 참석하시고 감사하고, 또 우리 박준호 회장님이 3대 회장님이시 4대 네, 박준호 회장님 또 감사하고요. 이 시간 저희가 그 만세 삼창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식사기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미주예문교회 심진근 목사님 나오셔서 식사기도 하고 만세 삼창하고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행사를 하며 이제 사랑의 애찬 점심 식사를 나눕니다. 건강하셔서 모든 분들이 남북의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자유 통일의 날에 고향에 북한에 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복에 복을 더하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건강 더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 우리 북한 정부는 800명 때는 2만 명 평양에 사는 놈들만 잘 살아요. 나머지는 다 노예야. 그러니까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죠. 우리는 반드시 북한 정부를 구출해야 됩니다. 다 같이 구출하자 하고 식사를 했죠. 다 같이 구출하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북진 통일.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다들 나와주세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앞에 앉으세요. 지금까지 저희 KUMC TV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